네, X파일 통해서 시험 범위, 교과서 시험 범위 내용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우선 국어의 어제와 오늘 본문 내용부터 들어갈게요. 자, 본문에서 국어의 어제와 오늘은 조금 자세히,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시조와 나머지 가사 이런 작품들은 조금 핵심만 짚어가면서 봅시다. 자, 중세국어, 일단 중세국어의 시기부터 보셔야 돼요. 고려 건국 시기부터. 고려 건국 시기부터 그 다음에 임진왜란까지가 중세국어입니다. 그래서 1592년까지가 중세국어인데 중간에 고려가 건국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훈민정음 창제 시기를 기준으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부터 임진왜란까지 후기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학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음운상의 특징 한번 볼게요.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음운인데 중세국어는 반치음, 순경음, 비읍, 아래아 같은 음운이 존재했다. 현대국어에는 없는 이런 음운들이 존재했었다. 또 현대국어에 없는 걸 추가하자면 여린 히읗, 옛니응 같은 표기 역시 음운 역시 현대국어에는 없죠. 발음을 추측만 할 뿐 실제로는 어떻게 발음되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중세국어는 글자 왼쪽에 점을 하나, 두 개 또는 없는데 이때 찍는 점을 방점이라 하고 성조를 표시한다. 성조는 높낮이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음과 모음의 특징을 보면 자음의 경우 음절의 첫 소리 그러니까 초성에서 저렇게 자음이 연속으로 오면 우리는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른다. 자, 부를 때는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자음을 옆으로 연달았을 때는 병서라고 하죠. 그런데 서로 다른 자음을 나란히 쓰면 합용병서라고 하고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면 각자병서라고 하죠. 자, 이 어두자음구는 된소리로 변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국어의 합용병서가 된소리로 변하였다. 각자병서가 아니라 합용병서가 된소리로 변한 겁니다. 모음조화 현상 잘 지켜졌다. 자, 모음조화 같은 경우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양성 모음은 아래아, 오, 아. 음성은 으, 우, 어 계열이니까 요도, 야도, 양성, 유도, 여도, 음성이 되는 겁니다. 문법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주격조사인데요. 현대국어에는 주격조사가 이와 가가 있지만 중세국어에는 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또는 이렇게 이를 썼습니다. 가는 별로 쓰이지 않았어요. 명사형 어미로는 옴이나 um을 썼는데 모음조화에 따라서 양성에는 um을, 음성에는 um을 주로 결합했습니다. 중세국어는 높임 선어말 어미가 현대국어보다 다양했습니다. 더 많았어요. 그래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현대국어는 시만 있지만 중세 때는 시와 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현대국어는 객체 높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 이 친구들은 뒤에 모음과 결합을 하면 순경음 비읍으로 바뀝니다.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상대 높임도 현대국어에는 선어말 어미가 없어요. 그런데 중세 때는 이와 잇이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로 쓰였습니다. 어휘의 측면에서 특징은 현대국어에는 볼 수 없는 고유어가 많이 있고요. 점차 소멸하거나 형태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한자어가 유입되면서 고유어와 경쟁을 했고요.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한자어가 증가했습니다. 그 이외에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등 외래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경쟁에서 많이 나오는 예는 외와
산, 가람과 강 등의 예시가 있습니다. 고유어 묘나 또는 가람이 산, 강과 같은 한자어로 대체됐습니다. 표기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 8종성만 적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 원칙이 깨지는 예들도 종종 있습니다. 글자를 표기할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 연철이라고 합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기 때문에 표음주의, 또 형태소의 모습을 밝혀 적는다. 이거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표의주의라고 하고, 끊어 적기는 분철이라고 합니다. 한자음 초기에는 중국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 종성이 없어도 형식적인 종성을 썼는데요. 형식 종성에 쓰이는 이응은 꼭지 없는 이응을 썼고, 형식 종성이 아니라 실제로 발음이 되는 종성에는 옛 이응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종, 어제, 훈민, 정음 할 때, 생종 할 때 쉐 아래에는 그냥 이응을, 종 아래에는 옛 이응을 쓰는 겁니다. 이 방법을 동국정운식이라고 표기를 했고요. 동국정운식이라고 불렀고요. 나중에는 점차 실제로 우리가 발음하는 한자음에 맞게, 그래서 요걸 헷갈리면 안 돼요. 중국 발음에 가까운 게 동국정운, 실제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는 게 우리 현재의 한자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는 세로 쓰기를 했었고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띄어쓰기가 필요한 곳에는 구두점을 찍어서 표기하기도 했다. 이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 표가 됩니다. 네, 여기서는 용비어천가는 조금 가볍게 보고 갑시다. 깊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어 적었죠. 연철. 그러니까 깊은인데 깊은 이라고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름 하나니, 여름은 열매를 뜻하고 하다라고 할 때 하다, 이거는 많다는 뜻이고, 현대국어에서 두의 의미로 쓰이는 하다는 중세국어 때 표기는 아래 아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내해 일어 발아래 할 때 바랄 에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것을 이어 적었구나. 그 다음에 에라고 하는 조사는 발알이라고 하는 요 양성모음과 양성모음 때문에 모음조화로 에를 썼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만약에 발알이 발을 이었다면 어이에 에를 썼을 겁니다. 가나니라고 썼어요. 그래서 바다에 간다라는 의미로 읽으시면 됩니다. 가볍게 빈칸치에 보면 글자 옆에 방점이 있었고요. 발아래, 가마래, 바람에, 가마래, 발아래, 양성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입니다. 자, 이 친구들을 분철해서 적는다 그러면 바람, 에, 가, 말, 에, 바, 랄, 에가 되겠죠. 양성이 아니라면 에를 결합합니다. 세로쓰기, 띄어쓰기 없었고요. 깊은이라고 쓴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 자, 이어적기. 자, 이어적기가 쓰였다가 들어가겠죠. 자, 표음주의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다라고 할 때 아이고 저런 하나니의 기본형은 하다로 많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 조금 가볍게 봅시다. 나라의 말씀이
관형격 조사 그 다음에 이어 적었고 중국 과인데 에라고 적었죠. 달아 문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저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역시 많다는 뜻이죠. 내 이를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사람마다 하여 수비 니겨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선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습활동 위주로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할게요. 자, 세종호재 훈민정음 음운과 표기상의 특징. 현대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음운들이 있었다. 자,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는 음운은 여러 개가 있지만 여기에서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는 음운에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순경음 비읍과 아래 아. 그쵸? 현대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친구들이 쓰였죠. 대표적으로 순경음 비읍 아래아 여린 히읗이 있습니다. 즉 우리 시험 범위가 되는 이 부분에는요 반치음이 없어요. 네, 반치음이 없다는 점이 아마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뜻을 놈이 따름이니라를 전부 이어 적었죠. 이어 적기가 특징이었고 따름이니라의 시옷과 디귿이 같이 쓰인 거 보면 합용병서 그리고 어두자음군이죠. 네, 합용병서 표기 즉 어두자음군이 있었다. 이런 특징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미가 바뀌었죠. 근데 이건 음운상의 특징은 아닙니다. 자, 어두저음군이 쓰였다. 어두저음군은 대표적으로 수매 여기서도 있고 뜨들 여기서도 있었고 따름이니라 여기에서도 있었죠. 이것이 어두저음군에 해당한다. 자, 문법상 중국 과 이렇게 바뀌죠. 현대국어는. 그러니까 애가 현대국어의 과.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비교부사격 조사입니다. 비교부사격 조사로 과 대신에 애가 쓰였다. 그 다음에 달라라고 안 하고 달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우리가 리을과 이응으로 활용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세국어에는 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과가 있었다. 아이고, 어머나, 애가 있었다. 그런데 현대국어에는 과로 바뀌었다. 얘기입니다. 자, 어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중세국어의 의미는 어리석은이었습니다. 어리석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현대국어에 와서 나이가 적다라는 의미로 바뀌어서 의미의 이동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놈이라는 건 보통 사람의 의미였는데 남자를 납잡아 이르는 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의 축소라고 합니다. 어여삐는 가엾다 불쌍하다에서 예쁘다라는 의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미의 이동이 됩니다. 세종호재 훈민정음의 한글의 창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자, 자주 정신과 애민 정신, 그 다음에 실용 정신이 보인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가 통하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여기서가 자주정신 우리 말에 맞는 글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는 바가 있어도 뜻을 펴지 못하니 애민정신. 그 다음에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한다에서 실용정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새로 28자를 만들었다. 새로운 글자 창조정신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학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소학원에도 교과서 중심으로 조금 가볍게 가겠습니다.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가라사대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라 감히 헐어 상해오지 아니함이 효도의 시작 비로소며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베풀어 이로써 부모를 현저하게 즉 뚜렷하게 함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효도의 끝이니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해당하는 사자성어 여기는 그냥 입신양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학원의 표기가 현대국어와 어떻게 달라졌나? 공자, 이거는 공자가, 공자께서, 즉 주격조사 이. 자, 요거는 공자이. 그래서 공자 더하기 주격조사 이였죠. 이게 가 또는 깨소로 바뀌었습니다. 얼굴이며 라고 할 때, 자, 현대국어는 형체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축소되었고 그 다음에 이며가 형체와로 바뀐 겁니다. 이며 이것이 와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거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접속조사입니다. 접속조사. 자, 와가 현대국어에 많이 쓰인다. 받자온. 자, 현대국어는 받은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이라고 하는 객체 높임 선어 말어미가 없어진 거예요. 현대국어에는 객체 높임 선어 말어미가 없죠. 자, 요 받자온의 요 자는 객체 높임 선어 말어미 잡이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 잡이라는 이 선어말 어미가 뒤에 모음과 만나서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100년 전이었다면 100년 전이었다면 다음에 잡이라는 친구가 그대로 살아있고 이쪽으로 가보자. 자, 순경은 비읍, 그 다음에 온 이렇게 쓰였을 텐데 순경은 비읍이 소실 사라지면서 그냥 모음 온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어제국민정음과 소학원에는 130년의 차이가 있는데요. 두 자료를 비교해보면 이어적기가 보편적이었는데 끊어적기가 확대됐습니다. 확대되었다. 일홈을 마침인이라 이렇게 되었죠. 그 다음에 한자어를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했다면 한자어를 현실음에 맞게 표기한 것이 많이 눈에 띕니다. 자, 중세국어. 자, 여기에서 한번 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업로드가 잘 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기겠습니다.